네,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쉬운 독일어 5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신상털기를 시작했잖아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때 털다가만 신상을 마저 터는 그런 시간으로 해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에 제가 일반 동사들을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쌓인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이죠. 그 동사들 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동사 6개를 보여드리고 이 동사를 주어가 이히일 때 하고 주어가 sie일 때 하고 어떻게 쓰이는가 요것만 조금 보여드렸어요. 자, 요거를 복습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kaufen, sehen, essen, sprechen, haben, lieben. 자, 이 동사들은 주어가 sie일 때는, 당신일 때는 그냥 그대로, 원형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이게 주어가 ich일 때는 원형 그대로가 아니고 원형이라고 부정형이라고 해요. 독일어에선 부정형이라고 하는데 이 부정형하고 좀 다른 형태를 써요. 그래서 부정형에서 n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이게 부정형이면 부정형 동사에서 n을 뺀 나머지 요거 카우프 여기다가 e만 붙였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어가 ich일 때 동사 형태가 돼요. 그래서 ich kaufe. 그런데 주어가 당신 sie일 때는 그냥 kaufen 이렇게 돼요. 나는 선생님이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아니 그냥 카우펜에서 n만 띄어버렸다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느냐. 아니 전도에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조금 변형된 요거하고 다른 동사들이 나왔을 때도 틀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주어가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가 뭐 sie, 그녀 sie도 있고 er, wir, ihr 뭐 다 많단 말이죠. 그럴 때는 지금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정형에서 뭘 띄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게 어간이다. 카우프까지가 어간이고 이 어간에다가 뭔가를 붙여가지고 동사의 변화 형태를 만든다.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하게 공부할 때 동사의 모든 현재 인칭 변화를 공부할 때 하면 되고요. 지금은 일단 ich에서는 kaufe, sie에서는 kaufen. 여기서 sehen 동사는 ich는 sehe, sie는 sehen 이렇게 된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동사가 변화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상태니까 일단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더 쉽다고 생각하신다면 야, 요 원형인데 영어에서는 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데 동사 원형에서 n만 띄워버리면 이시의 변화가 되는 거 아니야? 요렇게 잠깐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영원히 가진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동사가 변화한다. 그것도 I에서, 영어의 I에서, 이시에서 변화한다. 이 엄청난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쉽게 갑시다. 자, 그러면은 요 문장들을 하나씩 읽어보면서 우리가 섭섭하잖아요. 동사가 변화한다는 게 굉장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섭섭한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여 보도록 할게요. 따라 읽어보세요. Ich kaufe. Sie kaufen. Ich sehe. Sie sehen. Ich esse. Sie essen. Ich spreche. Sie sprechen. Ich habe. Sie haben. Ich liebe. Sie lieben. 자, 이렇게 됩니다. 의미는 지난 시간에 어느 정도 했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헷갈리죠. 네, 한 번씩 다시 읽어보시고요. 잠깐 멈추고서 읽고 의미 한번 보시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볼 차례인데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신상을 풀려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상대에게. 너 어디 사냐? 너 서울 사냐? 너 집이 서울이니? 뭐 이런 식으로 너 그래서 14살이야? 이런 거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자, 이 물어보는 것 중에는 두 가지 의문문이 있어요. 의문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요거는 영어의 yes, no question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야 아니면 nine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야, nine 요거는 yes, no에 해당해요.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밥 먹었니? 먹었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밥 먹었니? 먹었어. 이게 우리말과는 좀 다른 점인데요. 우리말에서는 먹었냐? 먹었지. 지금 몇 시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 우리말하고 근본적인 통사 구조가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물어봤을 때 yes, no로 대답하지 않고 다른 말이 이어지면은 그 처음에 물어본 사람이 그래서 먹었다는 거야? 안 먹었다는 거야? 헷갈릴 수 있다. 믿어지지 않지만 헷갈린다. 그래서 반드시 yes나 no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독일어로는 야, nine으로 대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영어하고 똑같아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끝을 올려 읽습니다. 밥 먹었니?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건 이제 서울말이 그런 거죠. 우리 지역으로 좀 내려가면은 꼭 끝을 올려 읽는 건 아니에요. 근데 독일어는 지역어라고 하더라도 끝을 꼭 올려 읽습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요. 그리고 이거는 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꾸면 그냥 의문문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 밥 먹었니? 이 의문문을 독일어로 만드는 게 어렵다. 그러면은 너는 밥을 먹었다. 이런 평서문을 만든 다음에 주어와 동사를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우리가 의문문으로 만들어 볼게요. Sie wohnen in 수원. 당신은 수원에 사십니다. 이걸 왜 내가 말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신은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wohnen이라는 동사는 어디 어디에 살다라는 뜻이고 주어가 sie니까 그냥 변화하지 않고 wohnen 이렇게 썼어요. Sie wohnen in 수원. 당신은 수원에 사십니다.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의문문으로 만들 때에는 동사와 주어의 순서만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wohnen Sie in 수원? 이렇게 됩니다. wohnen Sie in 수원? 동사와 주어의 순서만 바꿨죠. 그래서 당신은 수원에 사십니까? 이런 문장이 돼요. 아주 간단하다. 요게 영어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Do you live in 수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live you in 수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비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가 동사로 쓰였을 경우에 우리가 그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맨 앞에 조동사를 쓰죠. 만약에 주어가 3인칭이면 does를 쓰고 그 외에는 do를 쓰죠. 지금 이 독일어에서처럼 동사가 뭐 그런 걸 해. 귀찮게 내가 그냥 앞에 갈게. 요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 수가 없죠. 영어하고 독일어의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가 더 쉽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독일어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당연히 독일어가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거는 동사의 형태가 지금 간단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독일어는 동사가 영어보다 조금 더 복잡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Sie sprechen Deutsch. 당신은 독일어를 하는군요.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동사와 주어만 바꾼다. 두 동사 따위 우린 필요 없다. Sprechen Sie Deutsch? 이렇게 되죠. 자, 쓸 때는 퀘션 마크를 꼭 써야 되고요. 말할 때에는 반드시 끝을 올려 읽어야 됩니다. Sprechen Sie Deutsch? 이렇게. Sie sehen ein Haus. 당신은 하나의 집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의 입장이죠. 당신은 집을 하나 보고 있군요. 당신은 하나의 집을 보십니까? 이런 문장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동사를 먼저 쓰고 주어를 쓰면 돼요. Sehen Sie ein Haus? 아주 간단하다. 그 다음 볼게요. Sie haben ein Buch. haben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어 해부동사랑 비슷하잖아요. Sie haben ein Buch.
당신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군요. Haben Sie ein Buch? 자, 동사하고 주어의 순서만 바꾸면 당신은 하나의 책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문장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읽을 때에는 끝을 올려 읽고 쓸 때에는 반드시 의문 부어를 써준다. 그리고 동사와 주어의 순서만 바꾸면 된다. 요거는 일반 동사가 되었건 조동사가 되었건 사인 동사가 되었건 아무런 예외가 없어요. 그냥 동사와 주어의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시제에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요거는 독일어가 자랑하는 굉장히 쉬운 몇 안 되는 문법 중에 하나예요. 네. 독일어 문법이 저는 다 쉽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쉽다는 거하고 외울 게 적다는 거하고는 좀 얘기가 다르죠. 외울 거는 많이 있는 편인데, 하지만 규칙만 잘 인지하면 규칙에서 예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쉽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법들 중에서 의문문 만드는 규칙은 정말 독일어가 쉬운, 세계 만방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문법이에요. 동사와 주어만 바꾸면 된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의문사라는 건 먼저 뭐냐? 이 문장, 이걸 보면, 화면에 보시면 지금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6개의 의문사예요.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해서 영어에서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6개에 해당하는 의문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할 때는 이 6개의 질문에 대한 답을 쓴다고 생각하고 기사를 쓰죠. 신문 기사라든가 뭐 우리가 논술을 한다든가 할 때. 자, 그때 사용되는 의문사들을 독일어로 한번 그대로 바꿔볼게요. who, 이거는 were입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어요. what, 이거는 was예요. when, 이거는 wann입니다. wann. why, 이거는 독일어로 조금 길어요. 영어에선 제일 짧은데 독일어에선 제일 길어요. 의문사 중에서 warum, 그 다음에 how, 이거는 wie, 그 다음에 where, 어디에, 어디서, 어디에, 이런 의문사죠. where, 요거는 독일어의 wo입니다. 자, 근데 요거는 독일어에서 좀 특별한 의문사인데요. 영어는 이제 의문사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근데 독일어에서는 이 의문사를 다른 부사와 연결해가지고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진, 좀 복잡한 의미를 가진 의문사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영어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의문사 2개를 배울게요. 뭐, 해야. 그러면 요 뭐에다가 헤어를 합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발음도 조심하셔야 돼요. 모음 다음에 하가 나왔지만 이거는 뭐, 해야 이렇게 하셔야지. 모음 다음에 하가 나오면 묵음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러시면 안 돼요. 뭐 해야. 이거는 어디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발음이 모인이 되지 않고 모힌 이렇게 됩니다. 모힌. 이거는 어디를 향해서 to where에 해당하는 그런 의문사예요. 자, 요거를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읽은 다음엔 한번 멈추고 천천히 혼자서 공부를 해보세요. 써보기도 하고 읽어보시기도 하면서 외우셔야 다음 의문 문장을 또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Wer, was, wann, warum, wie, wo, woher, wohin. 네. 의문사가 들어간 의문문을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자, 누구에 해당하는 의문사가 무엇이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네, where였죠? 그 다음에 누구인가요? 당신은 이런 문장이니까 주어는 sie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는 sind가 된다. 자, 의문사가 맨 앞에 나와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옵니다.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어수는 의문사는 무조건 맨 앞. 그 다음에 동사와 주어가 뒤집어지는 건 변화가 없어요.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라고 해서 동사와 주어가 원래 자리로 가고 이러진 않습니다. 우리는 지조를 지켜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의문문에서는 동사가 맨 앞에 그냥 나오는 거로 하자. 의문사가 있거나 없거나. 그래서 의문사, 동사, 주어 이런 어순이 되는 게 독일어의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에요. 자, 우리 영어에서는 WH 의문문이라고 하죠. 보통 who, what 뭐 이렇게 시작하니까. 근데 독일어는 뭐가 들어가죠. 매가. 그래서 매 의문문이라고도 해요. wer sind sie? 의문사 있는 의문문, 매 의문문은 wer sind sie? 이렇게 됩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불리우세요? 불리우다라는 동사는 heißen이고요. 주어는 sie예요. 자, 요걸 먼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라고 하는 의문사를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영어에서는 how고요. 독일어에서는 wie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wie heißen Sie? 자, 의문사 있는 의문문의 특징은 뭐냐면 읽을 때 영어와 똑같아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끝을 내려 읽습니다. wie heißen Sie? 자, 이렇게 끝을 내려 읽으면 대답할 때도 야, 나인으로 급하게 대답하고자 하는 강한 충동이 없어져요. wie heißen Sie? 그러면 ich heiße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떻게 불리세요? 그런데 나인 뭐 어쩌자는 건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자, 의문사 있는 의문문은 다시 한번 보세요. 어순은 의문사, 동사, 주어의 어순이고요. 끝을 내려 읽고요. 대답할 때 야, 나인으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어려울 거 없어요. 영어하고 똑같아요. 당신은 어디에 사시나요? 어디에라고 하는 의문사는 뭐죠. 그 다음에 주어는 당신이고요. 사시나요? 라는 동사는 wohnen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당신은 어디에 사시나요? 그러면 맨 앞에 의문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이렇게 오면 되죠. 그래서 wo wohnen Sie?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이제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누구라고 하는 의문사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 wer. 주어는 뭐예요? ich. 누구인가요? 니까 동사는 sein 동사를 쓸 건데 주어가 ich니까 그냥 bin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wer bin ich? 나는 누구인가? 두 번이나 썼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 제가 실수한 겁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나요? 당신은 어디로 가시나요? 자, 어디로. 독일어가 영어와 다른 그런 의문사였어요. 어디로 향해서 어디로 to where 이거에 해당하는 독일어는 wohin이었습니다. wohin. 그 다음에 동사는 가다, gehen을 쓰겠죠. 근데 주어가 당신이니까 그냥 gehen이 변하지 않고 gehen일 거예요. 주어는 sie. 그래서 의문사, 동사, 주어 요 어순으로 만들어 볼게요. wohin, gehen, Si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할 텐데 대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너 어디에서 왔니? 너 어디로 가니? 너 어디에 사니? 자, 이런 말을 할 때 나는 어디에서 왔어. I am from. from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너 어디 가니? I go to school 할 때 to 요거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I live in Seoul 할 때 in 요것도 안 배웠어요. 자, 요것들을 오늘 배우는 겁니다. aus 따라해보세요. aus 요게 from이에요. 그래서 I come from 루슬란트 영어에서는 루슬란트라고 하진 않죠. 독일어에서는 호슬란트라고 합니다. Ich komme aus Russland. 나는 러시아에서 왔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어디로 가? 그러면 ich gehe nach Haus. Go to 영어에서는 go to home이라고는 안 하는데 go to school 뭐 이렇게 말할 때 to를 쓰죠. 이 to에 해당하는 전치사가 독일어에서는 nach입니다. nach. 어디로 간다. Ich gehe nach Haus. 자, 나는 어디에 산다. wohnen 동사가
주어가 나니까 wohnen이 아니고 wohne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어하고 똑같아요. in 서울. Ich wohne in 서울.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여태까지 배운 걸 가지고 우리가 이 대화를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Guten Tag.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사이니까 공손하게 Guten Tag 하고 인사했어요. 마리아가. 그랬더니 수민이 Guten Tag.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자, 이것도 뭐 굉장히 예의 바른 건 아닌데 우리가 독일어를 잘하지 못하는 처지니까 서로 조금 무례하게 하기로 해요. 마리아가 수민이 궁금했어요. 당신 어디서 오셨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woher kommen Sie? 라고 물어봅니다. woher, 어디로부터, kommen, 오십니까? 당신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woher kommen Sie? 자, 뭐라고 답하냐면 나는 어디 어디에서 왔어요. 이럴 때는 ich komme aus까지 자동이에요. 그 뒤에는 내가 어느 나라에서 왔다. 그 나라 이름을 씁니다. Ich komme aus Südkorea. 난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자,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물어보죠. Wie heißen Sie?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Ich heiße 수민. 나는 수민이라고 불려요. Und wie heißen Sie? 당신은 어떻게 불리세요? Ich heiße Maria. 나는 마리아라고 합니다. 자, 대화 하나 더 볼게요. 스벤과 마틴이 만났어요. 아침에 학교에 수업 들으러 가는 길인 것 같아요. Guten Morgen. 마틴도 Guten Morgen 합니다. 이거 사실 비현실적이에요. 원래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동급생이거나 학교에서 뭐 수업에 같이 듣거나 오며 가며 얼굴이라도 익힌 사이에서는 Hi, Hello 뭐 이렇게 할 텐데 좀 예의 바르게 해본 거예요. 같은 나이대에는 처음 보는 사이여도 그냥 누하고 편하게 말을 해요. 그게 일반적인데 아주 예의 바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스벤이 마틴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부터 말합니다. Ich bin Sven. Und Sie? 나는 스벤이에요. 당신은요? 마틴이 Ich bin Martin 하고 말합니다. 나는 마틴이에요. 자, 스벤이 그냥 바로 물어봐요. Woher kommen Sie?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Ich komme aus Österreich. Österreich는 오스트리아예요. Österreich. 좀 어렵죠? 따라 읽어볼게요. Österreich. Österreich. 자, 전체 문장을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Ich komme aus Österreich. 예, 나는 오스트리아에서 왔어요. 오, ich auch. 자, auch는 나도야 라고 할 때 me too 할 때 그 to예요. 오, 나도예요. Wo wohnen Sie? 지금은 어디 사세요? 라는 건데 지금은 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디 사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Wo wohnen Sie? 당신은 어디에 사세요? Ich wohne in Berlin. 난 베를린에 살아요. 자, 요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아마 요거는 다양한 동사를 가지고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면서 좀 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연습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은 제가 요거 잠깐 멈추고 따라 읽으시고 써보기도 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다시 되감게 하셔서라도 그 부분 다시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연습 문제 풀면서 문법을 확실하게 익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Auf Wiedersehen.